(2026년 6월 9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까? 그런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집이 어쨌든 네 채죠. 사정이 어찌됐든. 그 중에 한 채는 급하게 팔았답니다. 이번에 지난 5월 9일인가 이제 좀 봐주는 기간에 마지막 날 팔았다 그러죠. 그래도 세 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많은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도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 올해 2월 초에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 왜 이야기를 썼는가 하면은 그때 자주택자들한테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그걸 유예를 한 게 지난 5월 9일까지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을 팔아라 라고 하니까 언론과 정치권에서 야, 다주택자도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자기 직업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을 나쁘게 몰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쓴 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고 썼습니다. 직접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때부터 이재명은 다주택자를 마귀로 보는구나 라는 인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성숙 씨 집이 세 채나 현재 갖고 있죠.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왜 총리로 임명하려고 그러죠? 왜 마귀라고 본인이 봤을 수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그러죠? 참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이번에 지명을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그의 다주택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번에 팔았다는 거 그걸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지켜보면 알 거다 그랬는데 홀랑 하나 팔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도덕성, 민주주의의 침해에 대해서 거친 국민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다 보셨겠지만은 지금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죠. 이제 6월 10일, 이 방송 나가는 6월 10일 6월 항쟁 1987년 기억합니다. 저도 복학한 4학년이었고 그때 종로로 서울역으로 을지로로 광화문으로 참 시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복학생들은 시위 잘 안 하는데 그때 민주화 굉장히 갈망했었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이한열 학생이 죽었었죠. 그 39주년을 맞아서 움직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 16개 대학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합동으로 발표한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도 발표를 하고요. 학생들은 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때 이제 4.19 호원 조치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거죠. 직접 선거를 못 뽑는 건데 직선제로 호원 철폐가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6월 항쟁입니다. 시민들도 동참했죠. 그래서 6.29 선언이 나오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참정권이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독립적인 선거감시기구 설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한편 법원은요, 지금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를 보존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박스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900매, 그리고 박스 한 개 중 제1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잠실 7동 제2투표소 관할 지역에 사는 선거인은 모두 3,856명인데 박스 한 개 중 1번이니까 박스 하나만 보낸 거죠. 그런데 거기에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로 돼 있으니 이거 뭐야? 2,000매가 덜 왔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이번에 송파구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50%만 용지를 찍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 정도를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2,000표가 이상 모자라면 이거는 50%도 안 찍은 거죠. 49.3%만 찍은 게 됩니다. 그러면 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부터 투표 상황을 지켜보던 공무원들이 야 용지가 부족하다라고 뭐 단톡방에 뭘 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데 선거 투표소에 나와 있는 게 다 동사무소 직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대화방들에서 자기들은 사실 동원된 사람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나와야 되는데 한 놈도 안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막 걱정하면서 얘가 부족하다 이렇게 한 것들을 단톡방을 다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조사가 되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보셨겠지만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의 10곳에서는 제1당과 제2당 후보가 투표수가 똑같이 나온 데가 10곳이에요. 이정현하고 민영배 표가 똑같이 나왔어요. 10군데에서. 이제 광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두 사람 표는 똑같지만 그 다른 사람 후보 표들은 다르다. 아, 다르겠지. 다를 수 있겠지. 지역마다 다르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조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 다른 거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 1번, 2번 후보 말고 3번, 4번 사람들 득표 수가 다른 거에 관계없이 이 두 사람이 10군데서 똑같은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해명이 안 되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재판을 보다 보게 되면 이 기소를 한 데서 누구의 죄를 다 증명해서 내세운 걸 판사가 듣고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와 있는데 자기가 죄 없다는 걸 증명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 판사를 지켜보면 되게 웃깁니다. 어떤 거는 기소를 한 검사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막 나열하는 걸 듣고 판단하는데 어떨 때는 멀쩡한 사람 보고 당신이 죄 없다는 걸 증명 못하니까 유죄야 그러는데 이거 이런 식이에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요. 2020년 총선 했었죠. 그때 총선 무효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다 기각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잘 움직인다는 걸 인정을 했고 따라서 총선 무효 소송은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맹점이 있는 게 사전 투표를 할 때는 망분리가 안 된다. 망분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인터넷 쓰시죠? 그거는 전 세계와 연결된 그런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까딱 실수하면은 핸드폰 가지고 통장 거래하시고 주식 거래하는데 그거 해킹 당하면 싹 털릴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털어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특정한 기관들은 다 방화벽을 만들어 놓고 자기 회사 안에서도 지켜야 할 비밀이 안 나가도록 쳐놓고 하죠. 제가 있었던 신문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이트 들어올 땐 비밀번호를 치고 뭐 이렇게 인증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접촉해 보니까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정보팀 또는 이런 특수한 기관들은요, 망을 분리시켜요. 뭐냐 하면 인터넷망하고 국정원 안에 내부망을 탁 끊어버려요. 그래서 USB라는 거 있죠. 아니면 선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쪽 거 인터넷 연결되는 컴퓨터에다가 회사만 보는 컴퓨터 연결해서 USB를 복사해서 일로 옮기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일일이 다 쳐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해커가 안 들어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네가 망이 분리되어 있다 그랬는데 사전투표를 할 때는 망 분리를 안 한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국 각지에서 막 벌어지는 누가 투표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저 전라도 광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강남에 대한 투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연결해서 망을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순간에 해커들은 바로 들어오죠.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해킹당해서 법원 여러분 재판하시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어떤 놈이 어떻고 돈이 얼마고 다 쓰죠. 그런 거 다 털렸습니다. 망분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네 공무원을 따로 뽑죠. 보통 공무원 그러면 행정부 산하의 공무원만 얘기하는데 국회도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무원들이 있죠. 국회 사무처. 법원에 들어가면 판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일하도록 도와주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법원 행정처 직원,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은 행정부 산하의 공무원이고, 거기는 법원 산하 공무원은 법원 행정처 공무원, 국회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 근데 거기도요, 똑같이 5급을 뽑을 때는 고시를 치릅니다. 그래서 행정고시 그러면 행정부에 들어가는 공무원이고, 입법고시라는 거 흔히 얘기하죠. 그게 국회 사무처에 들어가는 5급 공무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시험인데 사법고시라 자꾸 그러던데, 그거는 판사, 검사 되는 시험이고, 그거 말고 법원고시라고 있어요. 그게 법원 사무처, 행정처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뽑고, 그 다음에 7급도 뽑고, 9급도 뽑아서 쭉 운영을 하는데, 선관위도 자기네 공무원은 자기네가 뽑죠. 그런데 친인척끼리 서로 뽑아주고 했다는 비리가 밝혀졌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그때 한참 씻고 터져 나오니까 자기네가 조사해서 밝혔던 거예요. 그런데도 선관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수표용지 부족하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어떤 데에서는 지역 주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그건 사전투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죠. 희한한 일이 생기니까 이제 선관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중앙정보부 같은 경우는 직접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죠. 그래서 숱하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걸 갖고 대통령이 주게 되면은 대통령이 여당의 후보를 누구를 내세우고 또 어떻게 정치 공작을 해서 당선시키고 했습니다. 그때 뭐 선관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더 올라가게 되면 3.15 부정선거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지키자라고 해서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졌고, 자기네 스스로 움직이게 했는데 자기네끼리 다 해먹고 있었고, 공정하지 않게 망분리도 안 하고 있었고, 원칙대로도 안 하고 있었고, 그런 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 2020년 총선에서 총선 무효소송을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시끄럽죠. 그때 법원에서는 3.15 부정선거 같은 거를 거론하면서 60년 전 얘기를 거론하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기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정선거가 있을 때 그때는 선관위를 지켜줘야 됐지만 지금은 권력에 의한 부정선거는 없잖아요. 선관위에서 오히려 이상하고 선거 엔지니어들이 일을 꾸미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막고 있는 선관위, 자기네끼리 해먹고 있는 선관위가 문제죠. 선관위는 막상 투표가 있으면 직원들 20%가 각가지 휴가를 내고 도망간다 그러죠. 일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선관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라고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헌재 주니까 헌재에서는 선관위가 총선 무효소송도 물리쳤었죠.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그걸 인정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엉망진창인 거죠.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킬 것인가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흔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놨는데 그 군대가 민주주의를 부수는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줄 수 있죠.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아무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헌재하고 법원이 서로 어이씨고 하면서 다 선관위 편을 들어줬는데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장을 법원 판사들이 하죠. 그 친구들한테 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법원 믿고 날뛰고, 또 국회는 당선되면 선거자금 다 보전해 주잖아요. 그 돈 받아갖고 각 정당이 정당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도 선관위를 세게 안 쳐. 자기만 당선된다면 안 친다고. 그러니까 국회 믿고 법원 믿고 맘대로. 근데 헌재까지도 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는 데가 없었어. 정작 선거를 위한 기관이 선거 때가 되면 20% 이상 휴가 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전투표 때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하라고 법이 돼 있는데 인쇄를 했죠. 이거 찾아보니까 법도 되게 웃기게 돼 있어요. 난 세상에 이런 법 처음 봤어. 분명히 투표관리관이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웃겨요. 공직선거법 제151조 4항입니다.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관청인을 날인하여야 된다. 이 경우 그 청의 날인은 인쇄의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도장 찍으라 놓고서는
인쇄를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차라리 인쇄 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다 도장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읽어드린 대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법에서는 도장 찍어야 되는데 규칙에 따라 인쇄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사전투표에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이 없고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믿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제도를, 법도 엉망이고 아무도 근데 이걸 바꾸진 않아. 국회의원들도 굳이 안 바꿔. 중앙선관위 눈치 본다고. 괜히 건드렸다가 자기 다음 선거 때 불법 선거한다고 붙잡히면 손해니까 안 건드려. 판사들도 자기들이 편하고 좋으니까 안 건드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날뛴 게 지금 중앙선관위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잠실에서는 선거 사람보다도 더 좋은 용지를 배분한 걸로 보이는 이런 증거가 나왔고, 특정 지역에서는 1번, 2번 후보가 똑같이 득표하는 희한한 현상이 생겼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기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민주주의?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비난했던 사람이 다주택자를 국무총리로 지금 임명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이재명을 믿으세요? 지금 선관위 문제 뭐 해결해야 된다고 사부여인 불러 딱 회의하는 식으로 해놓고 자기 다 한 것처럼 싹 도망가고 결국은 국회가 알아서 해라. 국회에서 뭘 하겠어요? 지금 뭐 수사한다고 합동수사본부 만들었는데 이거는 권력을 분개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1200건 부정채용이 있었다고 시끄러웠었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총선부여소송을 기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다 군인들을 투입해서 서버를 보려고 그랬었죠. 근데 그거 못하고 이제 했는데 계엄을 한 사유 중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 보려고 하는 건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기소를 당하고 출동했던 군인들도 곤란해졌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그때 뜯어봤었어야 돼요. 윤석열이 옳았다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밀번호가 1, 2, 3, 4, 5고 망분리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나와 다 설명을 했어요. 선거연명부 접근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청인, 직인, 이미지 훈천해서 가짜 투표 만들 수 있다. 근데 헌재는 이거 인정하지 않았고 서버 검증 신청도 기각했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개판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봐주고 헌재가 봐주고 국회가 봐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불위, 아무도 감시하는 자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꼭대기에 그걸 한번 보자고 했던 게 윤석열인데 계엄용으로 보려고 했다가 그는 실패해서 빵에 가 있고, 이재명은 해외 갔나요 오늘? 수표관리관 사인을 인쇄로 가름한다는 규정을 합헌이라고 헌재가 아까 법 읽었던 걸 합헌이라고 판정해주고 그러는데, 뭐가 지금 개판입니다, 개판. 그래서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이거 참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인데, 지금 운동권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 옛날 저희가 어릴 때도 저한테도 많이 그랬고, 너는 새끼야, 뭐 어쩌고 해서 기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공부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피 터지게 싸웠어. 그렇게 할 때 좀 할 말이 없어서 좀 저도 고개 숙이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최수조 씨라고 서울대학교 82학번 그 양반이 글을 잘 썼더만. 물리학을 했는데 자기는 물리학을 박사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거는 다 검증을 하더라. 학문이란 게 그런 거잖아. 과학. 가설을, 이런 거 현상 돌아간 걸 보고 이게 이렇게 했구나 하고 가설을 던져놓고 그걸 쫙 검증을 해서 맞으면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학문인데, 지금 저자들이 민주주의 투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는 검증 없는 학문을 한 거예요. 그냥 교조적으로 받아서 외운 거야. 광신도처럼. 그리고 그걸 제대로 외웠는지도 누구도 우리는 내가 일방적으로 외웠다 그러면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회 나와서 점검을 해보잖아요. 저 기자 생활하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걸 글로 써서 현실에 가서 한번 틀려가지고 무지하게 박살나면서 많이 수정했습니다. 근데 운동권에는 수정 안 하고 자기네가 옳다라고 왔는데 처음에 옳은 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개똥 철학이지. 그런 애들이 지금 국회의원 대에서 민주당에 모여서 저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아바타가 이재명이고. 이런 정권을,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자기네가 편리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도 너무 허술하게 하다 이번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 저자들은 공부를 돌대가리구나. 그냥 하나만 공부했구나. 우린 이것저것 공부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확고하게 될 때까지 40, 50 넘어야만 이제 이거구나 하고 감 잡는데, 저자들은 20살부터 막 이러거나 지금 노조 운동하는 애랑 똑같지. 개똥들이죠. 선거관리위원회를 아무도 감시 안 하게 한 게 운동권이 권력을 쥐게 된 민주주의였습니다. 이제 운동권 세력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수조사에서 완전 박살나야 됩니다. 왜 이자들이 광주를 저렇게 보호하고 자꾸 뭔가 이념을 집어넣잖아요. 되지도 않는 이념을. 이 헛되고 헛된 정권을 깨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